뭐 모든 학생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은 원래는 자연, 과학, 수학과학을 다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수학과라고 갖고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없어졌죠. 자연과학 부라고 있었어요. 2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에서의 어떤 그 복잡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심플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에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꼈고요. 그 내용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커다란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대부분의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공학적인 어떤 발전, 수학적인 발전, 여러 가지 발전이 그 이제 핵심이 되는 몇몇 가지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의 결론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뭐 컴퓨터, TV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전시키는 매우 핵심적인 과목이었다. 그런 데서 이제 매력을 느꼈고요. 기하 같은 경우가 정말로 복잡한 그림이 많아요. 기하에서는. 우리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하나만 딱 찾아내는 순간 문제가 쫙 풀리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학생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어떤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는 동일한 구조가 있어도 이걸 발견하는 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천재성에 가까운 창의성이 필요한 반면 기하 같은 경우는 영재성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목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대중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택하게 됐고 타 이제 선생님들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굉장히 자부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해당 교과 심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교과에 대한 재학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학년 거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요. 그게 잘 된 친구들은 그 다음 학년 거를 공부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자기 학년 거에 대한 또는 내가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심화 공부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어려운 어떤 경시대회나 사고력 문제 또는 창의수학 문제에 대한 접근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까지도 탄탄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했다면 고등학교 과정까지에 연관된 어떤 그 수원, 수투까지도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맹점은 아이들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냥 속진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좀 더 이제 도전해보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저학년 때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가장 좋은 문제들이 이제 KMO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록이나 중1들은 KMO 공부를, 즉 경시 공부 중에 가장 난이도 있는 공부를 시키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필수가 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영재학교 문제, 그 입시 문제들이 중학교 1학년이 다루기에는 아직은 또 많이 좀 어렵습니다. 고수준에 맞는 문제와 내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나름 강점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상이 나왔든 좋은 상이 안 나왔든 창의 수학이라든지 영재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친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학년 거 잘하니까 다음 학년 거 잘해. 또 다음 학년 잘하니까는 쭉쭉쭉쭉 진도를 빼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가 따라서 이제 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는 정말로 잘하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가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인 거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렸을 때 KMO 공부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영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영재성을 갖춰 나가다 보면 실제로 KMO를까지 안 나가도 중학교 1학년인데 중3거 정도를 해요. 그러면은 중3거는 탄탄히 해. 되게 잘해. 그러면 고등학교 거를 조금 그 친구보다 늦게 이제 하더라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영재고에 대한 준비를 이제 늦게 시작해도 KMO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도요. 충분히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근데 영재성에 대한 어떤 정의가 이제 되게 폭넓어요.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분야를 굉장히 몰두해서 끝까지 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착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딱 보고 바로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에 되게 심플한 구조, 핵심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창의성인데 그게 이제 좀 더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면 천재성이라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영재성이 있는 친구가 일단은 간다고 보시면 되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교과 과정에 대한 심화가 굉장히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 있는 친구예요. 즉 중등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갑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확하게 딱 믹스가 되면, 교집합이 딱 되면은 매우 이제 훌륭한 친구가 되는 거고요. 창의성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성에 가까운 창의성을 가진 친구들, 요 세 가지를 적절히 잘 이렇게 버무려서 잘 갖고 있는 친구들. 정확하게 n분의 1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나머지를 약간씩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고, 이런 친구들이 가고요. 학교별로 영재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선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문항 자체를 분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KMO는 당연히 KMO고요. KMO에 대한 모든 레벨까지, 고등 KMO 2차까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문제를 풀고 해설을 제공하고요. 영재학교가 많잖아요. 그 영재학교에 대한 모든 문항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사문항과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항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학원이나 이제 뭐 다른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시중에 이제 발간된 어떤 책이나 이런 한글 교재 갖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다반사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하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문항들로 구성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개발해서 업데이트 나가는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진들이 이제 대부분이 선생님들이고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실제로 전문성을 얘기를 하자면 90% 이상이 이제 수학과 출신이시고 굉장히 검증된 그러한 조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대처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맞는 문제 개발이 일인 그런 걸 즐기는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 자체가 영재학교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뭐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그 군대에 좀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 다 군대를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3년을 넘게 근무를 하고, 그때 머리 스타일이 이건데, 그때 이제 이 머리 스타일 너무 이제 편해서 계속 하게 됐는데요. 네, 요 머리 스타일을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라든지 실장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웃을 때 좀 닮았나요? 이렇게 좀 닮았나?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닮았으면 뭐. 근데 저 어피치는 여자 아닌가요? 제가 그 여자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생겼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